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억울한 하소연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목이 너무 오랫동안 아파서 MRI를 찍었는데 디스크도 심하지 않대요. 피검사도 정상인데 왜 이렇게 아프죠? 자, 이분들은 꾀병을 부리는 걸까요? 예민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통증은 실존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통증이 오래된 분들은 그 통증의 근원이 목의 근육이나 뼈가 아니라 뇌에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3개월 이상 낫지 않고 지속되면 우리 뇌 자체가 통증을 증폭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의학용어로 이걸 중추 감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지금까지 병원을 전전해도 답이 안 나오던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통증을 끊어낼 수 있는지도 보입니다. 세상에 괜찮은 두통, 목 통증은 없습니다. 알면 이겨낼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통증의 정체부터 짚어보죠. 통증은 내 몸에 불이 났어요 하고 알려주는 화재 경보기입니다. 손을 베거나 발목을 삐끗하면 위험 신호가 뇌로 올라가죠. 원인과 결과가 딱 떨어지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고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예요. 건물에 불이 난 것도 아닌데 경보기가 시도 때도 없이 따라라 하고 울리는 거예요. 밥 냄새만 나도 울리고 누가 문만 닫아도 요란하게 울리는 것처럼 뼈, 디스크, 혈관 다 정상인데 신경계 자체가 가짜 통증을 만들어내는 상태, 이게 바로 중추 감작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4년에 만성 통증을 단순히 오래된 증상이 아니라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한 독립적인 질병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디스크의 크기는 작은데 통증은 미친 듯이 심한 현상, 그 비밀이 바로 이 고장난 경보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뇌는 무언가를 반복하면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능력이죠. 그런데 통증마저 학습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엔 좁은 비포장 도로였던 통증의 길이 매일 다니다 보니 뻥 뚫린 8차선 고속도로가 된 거예요. 이제 아주 미세한 자극만 와도 그 고속도로를 타고 통증 신호가 뇌로 순식간에 직행해버립니다. 2024년 뇌 기능 MRI 연구를 보면 만성 목 통증 환자는 건강한 사람과 뇌의 활동 패턴 자체가 달랐어요. 즉, 뇌 자체가 물리적으로 변화돼요. 그럼 이 무서운 중추 감작은 어떤 분들한테 살아올까요? 임상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는 케이스가 바로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분들 같아요. 강한 물리적 충돌과 놀람이 신경계에 깊은 각인을 남기면서 통증의 고속도로가 훨씬 더 빠르고 깊게 생겨버리는 거죠. 여기서 특히 중요한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외상성 만성 목통증, 즉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인해서 편타성 손상이 일어난 후에 생긴 통증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생긴 만성 목 통증과 비교했을 때 뇌의 변형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후의 목 통증은 단순히 뼈나 근육 치료만으로 접근하면 부족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신경계 레벨까지 더 잘 봐줘야 됩니다. 뇌가 통증에 과민해지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한번 들으면서 내 얘기 같다면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통증이 번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엔 뒷목만 아팠는데 나중엔 어깨, 등, 두통, 여기저기 전신으로 통증이 번질 수 있어요. 두 번째, 통증 역치가 낮아집니다. 옷깃만 스쳐도 불쾌하고 날씨만 안 좋아도 힘들고 기분이 안 좋아도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이게 제 환자분들을 힘들게 하는데요. 통증과 함께 소화불량, 만성피로, 브레인포그, 수면장애가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어요. 온몸이 아프니까 정형외과, 내과, 신경과 다 돌아다니지만 검사는 정상이라고 하고 약은 많이 처방받고, 이것은 단일 장기의 문제가 아니고 신경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이야기해 볼까요? 경보기가 고장났는데 진통제로 경보기만 막으면 될까요? 겉근육만 주무른다고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신경계의 오작동을 물리적으로 리셋해 줘야 돼요. 저희가 중추감작 환자분들에게 집중하는 치료가 바로 도침과 전침이에요. 특히 도침을 이용해서 목 주변에 돌덩이처럼 굳어진 속 근육, 즉 심부유착이 감각신경을 24시간 꽉 쥐고 있거든요. 이러면 경보기가 꺼질 틈이 없습니다. 도침을 이용해 신경을 옥죄는 이 질긴 운들을 정밀하게 치료해내고요. 전침으로는 중추 감작된 신경을 전기 자극을 통해서
신경의 신호를 리셋해주는 방향으로 안정시켜줍니다. 이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근 연구들이 분자 수준에서 이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저널에서 전침은 경추성 신경근증 모델에서 중추 감작을 유지시키는 핵심 분자 경로를 직접 억제했습니다. 이 경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뇌가 통증을 학습할 때 쓰는 회로예요. 다시 말해서 전침은 고장난 경보기의 전원 케이블을 직접 고치는 겁니다. 작동 방식은 양방향에 심지어 한쪽으로는 통증 신호를 뇌로 올려보내는 경로에서 글루타메이트라는 것을 줄여가지고 통증의 증폭을 막고, 동시에 뇌에서 척수로 내려오는 하행성 통증 억제 경로, 그러니까 통증 억제 경로를 강화시켜서 우리 몸의 천연 진통 물질인 엔돌핀, 가바,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굉장히 중요한 물질들을 분비해서 안정화시킵니다. 화제 경보기를 끄면서도 동시에 소방관도 내려보내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만성 목 통증 환자는 뇌의 활동 패턴 자체가 변해 있다고요. 반대로 말하면 신경계가 안정되면 그 변한 뇌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만성 통증 치료일수록 단기 치료로 그치지 않고 뇌의 회로가 실제로 바뀔 때까지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정말 뇌의 회로가 좋아지나요? 네, 최근 연구가 계속 이런 근거를 확인하고 있어요. 침체를 통해서 변형된 뇌가 다시 정상화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 자율신경계가 안정되지 않았다면 이런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속의 만성염증을 끄는 한약 치료를 병행하면 됩니다. 고장난 뇌와 신경이 푹 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오늘의 핵심 4줄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만성 통증은 디스크가 아니라 신경계 전체가 오작동하는 중추 감작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증이 3개월을 넘어가면 뇌가 통증을 학습하고 구조가 변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신경계를 직접 조율하고 3차 경추액을 리셋하는 치료가 필요하죠. 네 번째, 도침과 전침, 한약의 병행은 이 오작동을 끄는 강력하고 근거 있는 해법입니다. 오랫동안 통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 여기저기 너무너무 아파서 불편했던 분들, 예민해서 그렇다, 검사는 정상이다, 이런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신경계가 통증을 잘못 학습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학습된 것은 올바른 치료를 통해서 다시 리셋을 시도해보세요. 지금까지 두통의 모든 것 조경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